맞죠? 2시 되기 전에 마치게요. 아시죠? 2시 되기 전에. 저번에도 2시에 마쳤잖아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어디냐면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내용은 옆에다가 기본서 239페이지 참조.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이 끝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물권 청구권 할 때는 소유권에 기한 걸 할 때는 안 할 거예요. 자, 서술 한번 보세요.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런 권리를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인정 근거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 판소노트는 여전히 36페이지죠. 물권적 청구권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뒤로 쭉 빼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뭐였습니까? 침탈을 했습니다. 침탈, 빼앗아왔다 이거면. 빼앗아왔다. 침탈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네, 소유권자. 자, 근데 침탈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뭘 하겠습니까? 돌려두가 이래야 되죠? 이게 뭐예요? 반환 청구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라는 놈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돌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반환 청구권. 자, 등기가 내 건데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고? 을 앞으로 되어 있다. 돌려달라고 하죠. 그때도 반환 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 옆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해자. 자, 이 침해자에게 뭡니까? 방해, 제거 청구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건물이 이제 원룸이 이렇게 있는데 필로티 구조인데 지진 나가지고 옆에 이제 건물이 이제 넘어올라 그래 이렇게. 그럼 못 넘어오게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방해 예방입니다. 자,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침탈자에게는 무슨 청구하고? 반환 청구.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과실이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자,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 손배인데 플러스 손배인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렇게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알면서 이렇게 가져간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까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빨래를 넣어놨는데 빨래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 빨래가 옛날에 여러분이 단독주택 살 때 빨래 위에 옥상에 넣어놨잖아. 옆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래 주인이잖아. 그럼 가서 빨래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데 손해배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고의 과실이 없거든. 아니, 저분은 팬티를 늘어놨는데 팬티 넘어갔다니까. 팬티 달라고 할 때 뭐 손배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반환 청구 맞지.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물권적 청구에서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야. 근데 고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알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침탈을 했죠. 누가요? 우리 침탈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환 청구하면서 이 사람의 고의 과실이 있는 걸 해가지고 손배까지 같이 청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떨어지면 월세까지 떨어지잖아요. 과실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물건을 침탈해 갔다 어떻게 됩니까? 똘똘 말아 죽일 뻔했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월세 받았던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고요. 알겠죠? 이런 걸 모르면요 소유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알겠죠? 땅 살 생각 하지 말고. 알겠죠?
그 땅, 내 땅이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침탈 행위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똘똘 말아 죽이 부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말이에요.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에는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권이랍니까? 물권이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물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책에 보시면은 160페이지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가 세 가지가 있죠. 타이틀의 현관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른 분류인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있고 줄 거 놓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아시죠? 그래서 지상권에 가면 290조에 가면은 준용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가면은 319조에 보면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213조, 214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그 밑에 36페이지 맨 밑에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요. 36페이지 맨 밑에. 자,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치권은 뭡니까? 자동차 수리를 여러분 맡겼죠? 자동차 수리 받을 때까지 잠깐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 유치권자에게 수리비를 안 준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뭐합니까? 목적을 유치하잖아요. 정비소 주인이. 그럼 이 사람에게 유치권자에게는 물권 청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돈을 받기 위해서 잠깐 내가 뭐하고 있습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 안 줘가지고 내가 정비소 주인이 점유하고 있잖아.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없어도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됐어요? 판소도 36페이지 이해됐습니까?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과 저당권. 자, 우리 책에 나갑니다. 160페이지의 D급번의 별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보세요. 지역권이 좀 헷갈리면 저당권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뭘 썼습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 얘가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은행. 이해됐어요? 설정했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나갔잖아. 했는데 점유는 누가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하잖아. 또 설정자를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이 은행에서부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뭡니까? 대출 반은 누구 겁니까? 은행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여러분 재산 날아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돈만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안 갚으면 겸해넣 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사용수익하고 점유하는 건 누구야?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 부동산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병이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띠갑니까? 여러분이 가서 뭐랍니까? 야, 발하네 이러지. 맞아요? 은행이 가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뭐는 못한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직계 아니니까. 다른 말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럼 지역권도 마찬가지야. 통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물 땡겨오는 거니까 점유를 수반해 안 해? 안 하거든. 그래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 이 침탈한 놈 밑에 가서 내가 저당권자인데 나가 임마 이렇게 하는 거는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직계 아니니까. 오케이? 네, 그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오냐?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별표를 3개 했는데 어디에 넣느냐? 밑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자, 지역권에서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3번 나왔고 저당권에서도 4번 나왔어요. 시험에. 알겠죠? 총 7번 나오고 7번. 알겠죠?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들어갈 때마다 뒤에 또 설명할 때마다 36페이지 펴려가지고 하거든요. 나중에 별표 치다 보면 빵꾸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한다고. 알겠죠? 그 정도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160페이지에 디귿번 했어요.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 나오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임차권은요, 채권법에서 배웁니다. 계약법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채권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를 하면은 물권화가 되잖아. 맞죠? 이럴 때 방해 배제 청구, 반환 청구를 못해도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왜 반환 청구 못합니까? 임대인 거거든 그 건물이. 맞아요?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에이? 밑에 이해됐어요? 읽어보시면 돼. 자, 옆에 가서 이제 법적 성질로 갑니다. 옆에 페이지 161페이지에 물권적 청구는요 3번째 줄 물권에 부정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을 병인한테 넘기면 얘가 침탈한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권을 넘기면 누가 해야 됩니까? 소유자가 액션 취해야 되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인 때 물권적 청구를 놔두고 소유권 이게 물권을 넘길 수는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게 이제 물권에 부정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에 두 번째 줄 물권의 이전 소멸하면 물권 청구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고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기면 이 사람의 소유권형 물권도 없어지고 물권 청구권도 없어진다. 취득하면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별표인데 두 번째 줄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립니까? 걸리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가로 4번에 발생의 요건입니다. 침해 사실이 있고 침해 염려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기업번하고 기업번의 첫 번째 줄 것이고 니은번하고 니은번도 첫 번째 줄 것이고요. 자, 우리가 고의가실을 요한다 안 한다? 없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팬티가 넘어갔다네. 바람에 넘어갔다니까 그러면 팬티에 대한 소유권이 내 인데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아이, 근데 왜 예를 들어 왜 팬티 하냐고. 아, 그냥 얘를 쉽게 하려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 팬티가 바람에 잘 날아가잖아요. 나머지 청바지 이런 건 잘 안 날아가잖아. 그래서 얘를 그렇게 든 거야.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따지지 마세요. 왜냐면 이 바람에 날아갈 때 팬티는 가볍게 빨리 나가잖아. 런닝하고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고의가시 없어도 넘어갔지만 날아갔지만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내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고의가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자,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또 아까 안 걸린다 했죠? 자, 그리고 됐고 밑에 가서 청구권자 갑니다. 청구권자는 뭡니까? 정당한 권리자야 됩니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 자,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법 점유를 해서 명도나 인도 청구하려면은 자, 칠판 보세요. 이제는 소유자가 넘긴 게 아니고 이 침탈해가지고 이 침탈해서 이 정인태 이 목적물을 넘겼다니까. 누가 침탈해서? 을이 침탈해서.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굽니까? 정이잖아. 얘는 예전에 했지만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죠? 침해가 아니거든.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의 정전의 침해자의 침탈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침탈자에게 침해자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누구한테? 침탈자에게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따라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형합해주고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누구 돼야 됩니까? 여기서 정인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하고 불법 점유자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을 얘기하는 거야. 넘겨가지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상대로 인도나 명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문장 이해됐어요? 현재의 침탈자, 침해자에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종전의 소유권을 이 목적 침탈하는 물건을 넘긴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현재의 침해자, 침탈자에게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다음 페이지 행위 청구권설입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말고 얘가 침탈해가지고 내 권리가 뺏겼잖아. 뺏겼죠? 얘가 침탈해가 하는 바람에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하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내 소송 비용이 생겼어? 상대방 때문에. 맞죠? 이게 행위 청구권설입니다. 그럼 누가 부담한다고?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자, 첫 번째 줄 제 메뉴에 162페이지 메뉴에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판례 내용입니다. 행위 청구권설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다만 나와 있는데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 청구할 때만 비용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때는 비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양갈로 6번 갑니다. 다른 청구 간의 관계. 불법 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에 뭐가 있다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해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한다. 그럼 불법 행위에 의한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가서 계약상의 반환 청구관이 관계되어 있는데, 자, 밑에 예컨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2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준 사람을 임차인. 자, 618조에 보면은요, 민법 618조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목적을 지금 누가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까? 임차인하고 있죠? 그럼 이 임차인은 뭘 해야 됩니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의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한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자, 이 사람이 계약기가 끝나면 이 사람이 이 목적물의 뭡니까?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갑은 둘 중에 하나를 청구권 행사를 해서 한 개를 만족을 해버리면 나머지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예컨대부터입니다. 예컨대 한번 읽어볼게요. 예컨대 돼 있죠? 있어요? 자, 예컨대 임대차 종료가 됐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자 줄 것이고 1번 소유권이 기한 물권 요청을 명도를 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자, 아까 뭘 했습니까? 내가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똘똘말 주기는 했잖아. 그럴 때 뭐 사용 수익 했을 때, 자, 을이 이제 월세를 받았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동안의 사용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자, 밑에 가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과 본권에 기한 물권청이 있는데 내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점유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다시 본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8조 내용입니다. 208조 정도씩고 밑에다가 208조. 경합하게 된다. 나중에 208조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208조 맨 밑에 적어놨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페이지 넘겨서 자, 164페이지의 3번 문제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물론 여러분이 뭡니까? 예습을 해와서 문제를 다 풀어봤겠지만은 다시 풀이해드릴게요. 복습 차원에서. 자, 3번 문제. 물권적 청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고의가실이 없어도 반환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끝에가 핵심이야. 2번은 운명을 같이 한다.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했잖아. 답이 2번인 거 알겠어요? 3번. 진정 명의해보냐 소유권 인지 청구권은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맞습니다. 3번 판례 맞고 4번. 공사로 인해서 점유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사 착수 1년이 경할 때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이거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할 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라 했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야. 분리양도할 수가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4번 문제 갑시다. 물권적 청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자, 1번 또 중요하게 나왔네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 청구도 같이 이전하고 소멸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3번 맞습니까? 염려가 있을 때도 인정이 발생한다.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생기죠.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해야 됩니다. 3번 X. 4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을 격려해준 자는 넘겼잖아. 그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저희 갑이에요. 갑. 병이 넘겨줬다는 얘기야. 그럼 갑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을 행사할 수가 없다. 맞죠? 5번은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포함한 것은 아니다. 무슨 가시 있어야? 고의가시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거.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 239페이지로 갑니다. 239페이지. 239페이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게 다 했어요, 지금. 이 다 있는 걸 뒤에 또 해야 되니까 이번에 끝내보자, 그냥. 네? 239페이지 있어요? 자, 서설 갑니다. 소유권의 실현에 어떤 사정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에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무슨 청구권이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합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준용 규정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질권은 몰라야 돼요. 왜 질권을 몰라도 됩니까? 질권 우리 시험이 아니거든. 이제 뭐냐?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질은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자, 체크하시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봅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물건에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가 있고 제한은 없어요. 자, 밑에 가서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소유자. 끝에 있죠? 소유자고. 자, 따라서 봅니다. 타인에게 목적물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자, 소유권을 타인이 양도했을 때는 양수인만이 청구를 하죠. 양수인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넘겼잖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받을 숫자 양수인만이 무슨 청구를 가집니까? 물권적 청구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그전의 사람은 행실을 취할 수가 없죠.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어도 직접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D급번에 가면 명의신탁 관계는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자, 명의신탁. 요 신탁자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직거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럼 액션 취하려면 누가 해야 돼? 수탁자를 대위에 써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명의신탁의 경우는 두 번째 줄 신탁자 갑은 수탁자을을 대위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맞죠? 직접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에 가서 소유권과 물권 청구권, 반환 청구권 분리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줄 것이고 중간에 소유권과 분리의 그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칠판 보이소. 아까 운명을 같이 한다 했잖아.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는데 얘한테 물권 청구를 행사하라고 줄 수는 없답니다. 그 얘가 얘한테 자 짚어보세요. 얘가 얘한테 찾아가서 반환 청구권 행사해버리면 얘가 뭐랍니까? 니끼가 이라면은 얘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넘기면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로서 고의가시를 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까지 했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두 번째 줄에 자 법률상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물권 상대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따라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불법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받아 인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자 이게 줄 거야 돼. 따라서가 중요하네. 따라서 줄 거세요. 따라서 줄 거세요. 불법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거기까지. 그럼 실질적인 그 사람이 소유자죠.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권 청구권. 됐어요? 나머지 밑에 참고사 보시고 D급본 갑니다. 자, 또한 토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있는 게 격려받지 않았다. 저 줄 것이고 소유권 넘겨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넘겼는데 소유권 받아도 안 받아도 등기를 안 받았죠. 그럼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얘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누굴 해야 돼? 얘를 등기가 된 얘를 대위해서 액션 취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D급본의 포인트는 토지 매수인 여기서 병이 등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대위해서 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위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등기를 받지 않았으니까 얘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얘를 대위해서 액션 취해야 돼요. 자 그 얘기고 그 밑에 가서 판례복이 나옵니까? 판례복이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자 격려하기 전에 줄 것이고 매수하여 토지에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서 물권 청구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점유만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침탈한 사람에게 액션 취할 수는 없답니다. 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토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 토지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맨 끝에 가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자, 넘어갔어. 자,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자, 칠판 보세요.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2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임차이다. 그럼 얘가 반환 청구를 행사해버리면 얘는 뭡니까?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권리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 이런 것 등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내용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가서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밑에 요건은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소유자. 됐어요?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수인만이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상대방은 고의가시를 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갑니다. 3번에 방해라는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서 방해라 하면 자 현관표 내시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방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미 종료된 것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들어갑니다. 자, 지속되고 있는 침해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판례 보기는 그 내용이고 내용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방해가 제거를 내용을 해서는 안 되며 현관펜을 주고 현재 계속되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거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보기에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물건 청구 할 때 했죠? 별표 넣으시고 이거 29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214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있다요. 자, 그래서 밑에 요건에는 이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대인데 여기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에서 이제 여기에 천체를 관측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40점까지 지워져 버리면 이게 천체 연구 공부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는데 방해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제 요 이상 더 이상 건물을 올리지 말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 예방 청구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겁니다. 끝에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주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이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다? 서울대 얘기합니다. 교육 연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소유권의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다가 서울대 적어놓으시고 판사도 서울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대에 유리한 판결을 때렸습니다.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 그래서 24층까지 못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때 제가 알고 있기는 15층까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판례가 울산에 여기도 있어요. 울산에. 저 여기 롯데캐슬 있죠. 올라가면 야암동에. 일동 미라주 있잖아요. 일동 미라주 주민들이 뭐했습니까? 막 올라가니까 원래는 건축을 롯데캐슬 더 짓기로 했는데 못 짓게 막았어요. 왜? 일조권 방해 때문에. 알겠어요?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그거. 알겠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할 때는 안 봅니다. 왜 이걸 같이 하냐면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았습니까? 많죠? 뭐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모르나 보네. 하여튼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 때 그거는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OX 문제 아직까지 다 안 푸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푸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근데 또 풀어보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물권법이 또 끝날 때 되면 다시 또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물권법 다시 정리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진도는요,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5월 둘째 주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모든 강의가. 알겠어요? 네, 둘째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치는데 불만 있으신 분은 전혀 없죠? 네, 5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